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 찾아서 대화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뭐 비판적 여론도 있는데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만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단 한 표라도 끓여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김동연 지사가 그 소위 말하는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반명들과 손을 잡겠다. 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반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 달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일자리는 많이 창출했다는 그런. 아니 지난번에 본인 당선될 때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은 다 아웃됐죠. 아웃됐죠. 어쨌든 반명들이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사람만 갖다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정책도 그래요. 이 대표를 비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25만 원 예, 좀. 확실히 반면과 손을 잡아서 자기가 이재명의 대안이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안으로 어떻게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라는 건 딱 하나지. 뭡니까? 감옥 가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 이 바닥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반명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반명의 구심점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로서는. 그러니까 만일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완전 각을 세우고 예. 뭐 정권 재창출 못한 건 문재인의 책임이다라고 계속 문재인을 공격하면 예. 김동연 문재인이 손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이 대표도 방문하고 또 이 정치 보복 프레임 같이 같이 대응하고. 하고 싸우고 그런 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그러면 그쪽에 가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전해철 봐요. 의원이나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당연한 거고. 그리고 봤잖아요. 예. 만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은 문재인이 지금 저렇게 수모를 당할까요? 안 되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네, 맞아요.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봤으니까. 전 정부 맨날 공격하고 예, 이러니까. 예,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저는 좀 김동연 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고 당선되고 이러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왔잖아요, 맞죠. 사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정치 도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김동연 지사의 생각은 네. 그래도 김은혜가 되는 것보다 내가 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예. 소위 말하는 엘리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서사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죠.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성공했고, 그리고 자기는 대통령이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본인은 이재명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인은 본인은. 사람들의 생각 관계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이재명이 그 차기 1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 같은데요. 원래 예. 정치인들은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객관적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쓴소리 해야 돼요. 했는데. 듣기 싫은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대표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버르장머리가 없죠. 버르장머리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을 하세요. 이동형입니다. 유일하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아주 어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어쨌든요. 대신에 예. 내가 뭐 권력을 탐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뭐 돈을 탐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맨날 가라고 하지 본인이 가진 않습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어쨌든 자 하반기 정부의 최대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인데 일단 10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부담스럽겠죠. 예. 재판부터 부담스러운데 저는 뭐 다음 대선까지 3심 결과가 안 나온다고 봐요. 그건 안 나오죠. 어렵다고 보고 예. 뭐 1심 나온다고 뭐 불리하게 나온다고 구속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근데 법리 다툼을 하면 예. 저는 충분히 그 이 대표한테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참 이게 박근혜 때부터 시작해서 예. 판사의 성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사실. 네, 슬픈 일이죠. 법전하고 법리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판사들은 미리 좀 예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 재판에도 그랬지만 네. 정경심 씨 재판도 그랬고 사실은 처음에 그 조국 정경심 재판은 다른 걸로 들어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사모펀드인가 그걸로 했다가 그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지고 표창장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아니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뭐 대북 송금 사건도
원래는 변호사비 대다고 시작된 거예요. 시작했다가 그거 사라지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바뀐 거죠 또. 그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구멍을 여러 군데 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별건 사실은. 수사. 별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안대희가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검사들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서 마구잡이로 비틀고 있어요. 표적을 하나 세우면 반드시 집어넣겠다는. 예. 근데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언론에서 너무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계속 합니다. 악마를 하죠. 악마를 하죠. 그러면은 판사들이 그냥 그 언론을 보면서 인식이 나쁜 사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선입견 갖고, 그러니까 법리를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들어갈 때 나쁜 인간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이 좀 이상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그러자는 법리대로만 판단하면 예.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판사가 정말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하더라도 이게 뭐 크게 대선까지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뭐 거다. 대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고. 3심까지는 안 네. 나오죠. 그렇게 난 되면 오히려 맞죠. 뭐 정진상 재판 같은 경우에 좀 빨리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정진상 재판도 증거가 없거든. 증거는 없죠. 증언만 있거든요. 증언만 있죠. 예, 네. 맞아요. 증언만인 상태에서 그것도 법리대로 판단하면 아무 문제 없다. 유동규의 증언만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문제는 유동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증언이. 재판부가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럼 전 정진상 무죄만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이 야 이거 이재명 잡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구나라고 판단할 것이고 설사 아까 제가 뭐 김동연 지사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예. 제 판단에는 그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설사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옥중 출마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게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그 서류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하노이에서 어디 뭐 그 어디서 회의할 때 그 사람 참석하지 않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그 뭐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걸 주질 않았어요. 이런 것도 그럼 같은 더 맥락에서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요. 예. 그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우기 작업은 오래전부터 했다. 참 아무리 정치가 발전하지만 좀 심하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뭐 방송에서 김동연 지사 좀 비판하면요. 네. 바로 이제 공보팀 이런 데서 연락 와요? 오해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 요즘은 안 와요? 연락도 안 와요? 와요. 아니 이제 그래서 마음 놓고 해요 비판. 이동형은 이제 내놨군요.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구나.